그리고 이제 단멸공은 설명에 색을 소멸하여 없어진 게 공이야. 이게 아니고, 이제 혹은 색을 쪼개면, 이 석공이에요. 쪼개고 분석하면은 결국 색이 없다라는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두 번째, 최근에, 이제 거기도 적어놨죠. 물질은 현미경을 확대해보면 비었다. 뭐, 양자역학이나 소립자 물리학에서 공을 설명하는 책들도 엄청 쏟아져 나와 있어요. 바자진경관, 뭐, 현대물리학이라는 책도 있고,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브루초프 카프라나, 뭐, 주커분과 그 춤추는 물리, 뭐, 이런 책도 서양에서 나온 책들이 많고, 몇 년 전에 우리 중앙일보 옆에 그 교육원에 그 유명한 물리학자가 이제 한국 사람들 상대로 이제 그 불교 강연을 하는 게 있는데, 그분들의 설명이 전부 다 이 단멸공에 해당이 돼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제 양자역학이나 이제 아인슈타인이 말한 특수 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등등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제 빛을 얘기를 할 때 옛날에는 이제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라는 이제 두 개의 설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이게 입자라고 보면 이게 물질이 돼요. 그런데 파동이라고 보면은 이거는 물질이라고 꼭 규정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밀입자 혹은 소립자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물질적인 최소 단위인 원자보다 더 작은 아원자 상태. 그게 이제 중성자나 뭐 양성자 뭐 이제 이런 뭐 얘기들이 뭐 광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는 이 물질의 움직임은 꼭 빛과 마찬가지로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에너지하고 파동하고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이게 뭔 뜻인지 몰라도 이거는 본 거예요. E equal mc 스퀘어. 이게 에너지라는 뜻이고 이거는 매스가 질량이고 이거는 빛의 속도죠. 근데 결국은 에너지가 질량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화하면은 결국 에너지가 질량하고 다른 게 아니다. 분리할 수 없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양자 물리학에서는 모든 이제 우리 소립자 세계에서 물질 자체가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이제 중력장이나 이제 양자장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함께 계속해서 움직이고 끊임없이 서로 변화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경향성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색즉시공 공즉시사하고 유사하다라고 자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이제 양자나 전자가 움직이는 양자 전자를 색으로 보고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을 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공과 색이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의존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자로 이거를 뭐 상즉상일이라느니 뭐 서로 즉하여 있다. 이게 책에 보니까요, 막 그런 식의 설명이 굉장히 많아. 일본 학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이 즉자를 해가지고 서로가 즉해 있다. 아니면은 뭐 상즉상입. 서로 즉해서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하고 색이 상대적인 관계에서 두 개를 분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한마디로 이거 틀렸어요. 이런 얘기는. 맞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색과 공은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색하고 공이. 우리가 좌우, 남녀, 상하, 이건 상대적인 관계죠. 예를 들어서 좌우는 자가 없으면 우가 기준이 없으니까 좌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상대적인 관계가 맞는데, 색하고 공의 관계는 그런 상대적 관계가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색의 특성이 자성이 없다라는 걸 공이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물하고 파도를 우리 선사들이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수분리파, 파분리사라 그러잖아. 물하고 파동.
그 다음에 밑에 마찬가지죠. 파분리수나 마찬가지예요. 물하고 파도가 분리될 수 있어요? 물하고 파도가, 물결하고 파도가? 원래 하나예요, 이거. 원래 하나.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두 개의 관계는 그냥 그 자체예요, 그 자체. 그리고, 자, 그럼 우리 몸으로 와봅시다. 몸과 마음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우리는 언어상으로 몸하고 마음을 분리를 하지만 몸이 없으면 마음도 없고 마음이 없으면 몸은 몸이 아니에요. 왜? 그게 우리 해암 스님이 호통을 쳤다라고 내가 몇 번 강의할 때마다 소개해드려요. 시체는 눈과 귀가 있는데 왜 보고 듣지 못하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몸을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은 뭐예요?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살아있는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그럼 마음이 몸 없이 따로 있어요? 몸이 없는데 마음이 따로 마음이 저 혼자. 그러니까 색 외공이 뭐예요? 마음이 색을 떠나서 몸을 떠나가지고 공이 따로 있어요? 자, 그럼 마음은 몸을 떠나서 마음이 따로 어디 날아가 있어요? 우리가 표현은 야, 마음이 딴 데 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생각은 어디 있어요? 생각은 제가 여기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 누가 보고 싶어서 가 있죠.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인터넷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몸은 한국에 있지만 마음은 여기 LA에 제 강의하는데 와 있죠. 그거는 그냥 언어의 표현이고 그 마음이 여러분 몸을 떠나서 한국에 계시는 분이 마음이 혼자 여기에 LA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애초에 뭐예요? 애초에 분리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의 우리 김상현 교수가 그랬나? 몸하고 마음을 같이 붙이는 글자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글자 봤어요?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 마음. 그래서 색과 공도 마찬가지예요. 색과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신은 몸이 아니에요. 죽은 사체는 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은밀합니다. 그거는 이미 그냥 물질이에요. 그 물건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특정한 어떤 물질적인 상태를 자꾸 공간을 상정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공간을 상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언어의 한계이기도 하고 한데 예를 들어서 뭐 빅뱅 이론을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빅뱅 그럼 뭐 이제 창조설이 안 되니까 빅뱅 이론을 얘기를 하는데 그럼 최초의 빅뱅은 누가 이제 일으켰느냐? 그 빅뱅을 일으킨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독교인들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공간을 얘기를 할 때, 이 우주를 얘기를 할 때, 빅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치자. 있대요. 계속되고 있대요. 그러면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면, 확장되고 있는 바깥에 뭔가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도 포함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주라는 개념에 우주가 계속 확장하고 있다면? 그래서 무라고 하는 것도 자 그런 공간적인 물리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빅뱅 이론처럼 우주가 계속 확장하고 있다면 그 확장하고 있는 바깥에 뭐가 있어요? 확장하고 있는 진짜 텅 빈 공간이 있어야 그 확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텅 빈 공간이 있잖아, 거기. 그럼 아무것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있어요? 없다라고 하는 게 거기 있잖아, 이미. 그래서 무하고 말하는 순간 무가 뭐가 돼요? 유가 돼요. 이거를 이해하는 걸 헷갈리니까 조주 스님은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무 했어. 또 어떤 날은 또 유 했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걸 구분하지 말아라, 이거. 무 하는 데에 거기도 불성이 있고, 유 하는 데도 불성이 있어. 그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네의 불성은 뭐냐? 네가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무 할 때 네 알아듣는 놈은 뭐냐? 유 할 때는 알아듣는 놈은 뭐냐? 그 불성을 떠나서 무라고 말도 할 수 없고 유라고 말도 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와 같이 공과
색과 공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이 분리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을 별도로 상정하지 말고, 자, 이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또 얘기해요. 색의 성질이 그냥 공이에요. 색의 성질이. 그게 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사람으로 돌려도 내가 어떤 인간이야 라고 했을 때, 나를 규정하는 그것이 나를 떠나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색이라는 특성이 그냥 빈 거다, 공이다. 그 의미가 초기 불교의 아트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일체 모든 현상, 오온을 다 포함한 거기에 고정된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인식을 한 글자로 그냥 수냐타라고 공이라고 표현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원문의 뜻이 오히려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그걸 번역했던 게 분명하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대로 보시면 돼요. 공굴에서 색즉시공하고 시큰 이제 설명했던 부분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여기. 색의 공성이 이게 다르지 않다. 수상식도 마찬가지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란이 보살은 이제 색을 자꾸 공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이 세 가지 견해.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자역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게 어디 갔어? 세 가지 설명했는 부분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네. 여기인가? 요거하고 여기 바뀌었구나. 근데 여기 특히 양자역학을 가지고 물리학이 뭐 불교적인 논리하고 비슷해져 가고 있다. 논리적으로 뭔가 좀 비슷한 견해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장사상이나 이제 동양사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거하고 유사한 점은 있지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대상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우리 마음의 작용에 관련되는 것이다. 인식론적인 거예요. 인식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고 하고 모든 현상이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현상은 바깥에 있는 객관적 실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있다고 보는 우리가 구성한 인식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이 저절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리자여, 이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매라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술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이제 안입이 설신이도 눈, 귀, 코, 몸, 의식의 작용도 없으며 모습과 소리의 냄새, 색성의 미처법도 없고 눈의 경계에서부터 무의식의 경계까지 또 없다인데요. 이게 원문도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리자여 모든 존재는 자성이 없다는 특성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건 분명해지잖아요. 자성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헷갈릴 게 없는데 한문 경전을 보다가 보니까 자꾸 공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고 상대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내용을 보시면 돼요. 생멸, 불구, 부정 이 말이 전부 뭐래요? 증감이 없어요. 이게 상대적인 게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상대적인 게 아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로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책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이게 뭐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잖아요, 이미. 이해가 되셨어요? 색과 공이 서로 상대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거 완전히 웃기는 전혀 공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색과 공은 상대적인 대대관계, 짝관계가 아니라 이 말이야. 상대적인 관계. 색하고 공은 물하고 파도처럼 그 자체지. 이게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상대라는 말은 서로 짝을 하고 마주하고 있는 게 상대인데, 이건 이제 주역이나 이제 주역의 용어로 대대라는 말을 써요. 서로 대하여 마주보고 있는 거. 이거는 주역에서 음양을 얘기를 할 때 이 세상의 이치가 음과 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역에 이제 그 양계와 음효, 양효이잖아. 차라리 주역의 이런 설명하고 양자역학하고는 아주 유사해요. 주역의 이런 설명은. 그리고 이게 이제
태극이나 사상 8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돌아가는 서로 상적 상입을 해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인식론은 이 주역하고도 달라요. 제가 주역을 전공했기 때문에 주역은 기본적으로 음양의 상대적인 관계가 맞물려가지고 어떻게 변화해가고 세상이 어떻게 상대화되면서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해 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주역의 이론이에요. 이게 오히려 양자역학하고 좀 유사한 논리가 많은데 불교에서 말하는 색과 공은 그런 상대적인 대대관계의 짝이 아니다. 요거를 분명히 이해하시면은 양자역학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려고 하는 공에 대한 공사성에 대한 이해가 아니다. 물론 이제 비슷해 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물질을 더 쪼개고 분석 소립자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그것이 물질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입자가 아닐 수도 있다. 물리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입자하고 파동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이 파동은 뭔 말이에요? 입자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질량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질량이.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적인 요소라는 얘기죠. 입자라는 말은. 그런데 파동이라는 말은 움직임만 있다는 거예요. 움직임만. 그래서 빛은 이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점점 그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면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 입자가 아니고 빛과 모든 소립자가 파동이라면 이거는 물질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물질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에너지뿐이에요, 에너지. 이거를 이제 이걸 기라고 얘기해. 기, 혹은 이제 전자, 기파, 광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질을,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런 이제 오해가 생기냐 하면, 제일 먼저 색을 물질로 번역을 하는 책이 엄청 많다 그랬죠? 반야신경이나 불교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 색이 공이다. 물질이고 공이다. 이렇게 불교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입자도 이게 물질이 아니고 파동이라는 단순한 에너지일 뿐이니까 이게 결국은 물질적인 의미에서는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색적시공, 공적시색의 양자물리학이나 특수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내용하고 같다. 너무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이게 색적시공이고 색불이공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애초부터 불교에서는 색을 물질이라고 한 것은 불교에 대한 오해이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맞지 않아요. 근데 양자역학의 성과가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양자역학의 성과가 틀린 게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색즉 시공의 의미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양자역학에서 미리자 세계는 연구가 계속 돼야 되죠. 그리고 이런 미리자 세계에 대한 연구가 점점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으로도 보고 있는 게 전부 그런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줌으로 하고 또 전화기로 무선 전화기 가지고 지금 한국이나 서울 여기서 미국서도 같이 통화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이제 물리학의 성과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색즉시공, 공적시색이라는 불교의 논리는 마음의 인식론적인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마음의 인식론에 대한. 요거를 이제 분명히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생멸이 없고 부정불감하고. 그리고 안이비설신이나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뭐라는 얘기예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공의 입장에서 보면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는 특성에서 보면 육근이든 육경이든 그 다음에 육식이든지 간에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 합친 게 18개니까 안개에서 안이비설, 안이계, 비계, 설계, 몸계, 그 다음에 의식계 이렇게 이걸 다 합친 게 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왜
이제 초기 불교의 의미를 제대로 봐도 요거는 별로 볼 게 없고, 여기 뭐냐 하면, 뭐 법이라는 의미도 이거는 뭐 따로 설명할 게 없어요. 현상이나 혹은 가르침 이런 뜻으로도 이제 쓰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육근, 육경, 육식을, 육근이 뭐예요? 안이비설신이고, 이게 안근. 그 다음에 육경이 육진이라고도 하죠. 인식이 대상인데, 이제 색성량 미촉법 경, 이제 경자를 다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육식은 요 각각에 대해서 뭐예요? 육식은 요거 안식, 여기에 붙이면 돼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개를 합친 거를 18개라고 하는데, 초기 불교에서도 육근을 육입처, 육근하고 육경을 육입처라고 하는데, 육근을 육내입처라고 하고 육경을 육외입처라고 하는데, 요 입처라는 의미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한자말 그대로 하면 들어와 있는 곳이라는 의미인데, 육근이 들어와 작동하는 자리라는 뜻이니까, 육근이 이제 안이비설신이잖아요. 이것이 내 몸에서 작용하는 곳, 안이비설신이가.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해가 될 거예요. 육내입처라고 한다, 육근은. 내 몸에 있는 거니까. 근데 육외입처가 어디에 있어요? 내 몸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요걸 헷갈리니까 이제 색에 대해서도 헷갈리니까. 육외입처는 밖에 있는 색성량 미촉법이니까 모양이라고 하든 물질이라고 하든 모양이나 소리나 그 모양이죠. 모양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파악한 거는 그게 색이니까 눈으로 보고 인식한 것. 소리, 냄새, 맛, 그다음에 촉감. 이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깥의 육근을 통해서 바깥의 색성량 미촉법을 파악을 했잖아요. 보고 듣고 코로 느끼고 이소로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6개의 바깥에 있는 대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파악된 것이 입처예요. 그러면 육경이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또 헷갈리는 거야. 자, 우리가 흔히 기초교리를 할 때 육근은 우리 몸에 있는 안이비설신이고 육경은 뭐라고 그래요? 밖에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가르쳐버리잖아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대상은 대상인데 뭔 대상이에요? 바깥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에게서 인식된 상이에요. 그럼 색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우리 카메라가 물체를 비쳤는데 즉 실제 피사체, 밖에 있는 피사체가 아니라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건 뭐뿐이에요? 저게 렌즈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영사막에 맺히듯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망막에 맺힌 것을 누가 인식을 해요? 내가 인식을 하잖아. 그 인식한 것이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그게 맛이 됐든 냄새가 됐든. 그러면 외입처도 결국은 뭐예요? 밖에 있는 물질적인 객관적인 어떤 대상이 아니고 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보기는 봤어. 뭐 듣기는 들었어. 밖에 있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해가지고 맛을 보고 내 안에 들어온 감각의 인식작용을 통해서 내가 대상이라고 생각한 생각. 그게 육외입처예요. 그게 육경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은 왜 색성향 미촉법에 이 색이 다 그게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 그럼 12처라는 말도 결국 12처가 어디 있어요? 이거를 안팎으로 구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라는 게 있으니까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도 다 내 안에서 형성된 것 뿐이야. 그럼 개라는 말은 그 영역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영역을 나눈 것을 이제 18가지로 분류한 것 뿐이에요. 그게 개예요. 그래서 여기 또 재밌는 게 근을 여기 안근, 이근, 비근에다가 끝에다가 인드리아를 붙였어요. 인드리아 신에서 나온 그 힘을 형성한 것인데 이게 육체의 감각기관이 사물을 형성시키는 작용을 나타내는 게 이처럼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작용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붙였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보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결국 육식도 이제 설명했죠. 안이비설신의 의식인데 우리가 식하고 구분해서 불교에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심의식 세 가지가 있는데 심은 우리가 한자로 마음심자를 썼는데 찢다라고 해요. 찢다. 이게 생각 그 자체를 생각하는 자체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생각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생각하고 동의어예요, 그냥. 근데 의식할 때 의식을 또 구분을 해요, 사실은. 의식 그러는데 요거는 원문은 요 세 개가 다 달라요. 만호라고 해요. 의는 생각을 관장하는 기관 혹은 기능. 요게 이제 의가 되니까 감각 장소의 개념이니까 이렇게 입처라고 처 혹은 입으로 번역을 하는 게 육입 혹은 육입처 이렇게 번역을 할 때 그거는 바로 의를 얘기하는 거다. 만호를 얘기하는 거다. 식이 우리가 전형적으로 말하는 아르마리예요. 아르마리. 6가지 감각 장소, 육내입처하고 6외입처가 서로 맞물렸을 때 이제 우리 육근이 그죠? 육근이 안이비설신이가 대상을 봤을 때 느꼈을 때 일어나는 인식작용. 이게 아르마리예요. 저게 뭐지? 근데 뭐지 하고 나서 알고 나면은 뭐예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그냥 뭐라고 객관적으로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저거 좋은데, 저거 보기 싫은데,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라고 인식작용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게 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만호를 통해서 대상을 아는 게 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구분을 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불교에서 색즉시공을 얘기하는 것이 색성향 미처법을 다 포함해서 핵심은 뭐다? 마음작용. 마음작용이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처법을 이게 식의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이제 그것이 색성향 미처법인데 그 색성향 미처법은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안이비설신이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색성향 미처법도 그렇게 보니까 당연히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아르마리를 통해서 조작된 것일 뿐이다라는 우리 이 식을 통해서 그것을 한마디로 다 공이요. 다 공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껍데기야. 겉으로 파악된 색이 됐던 색성향 미촉 모든 것이 껍데기는 다 헛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다예요. 이제는 다른 거 기억 다 못해도 됩니다. 색즉시공이 무슨 뜻이라고? 껍데기는 다 헛거요. 그럼 실제가 뭐냐라는 거죠. 이제 실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가 뭔데? 진짜가 뭔데? 껍데기는 다 헛거요라고 아는 게 그게 진짜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이 말만 하면 될 겠는데 괜히 또 산스크리트 원문을 또 가지고 와요. 머리만 아프게 만들어야죠. 원래 그래요. 그래야 지식이 늘 먹고 사니까. 한마디로 다 헛거요. 이러면 됐잖아. 그거 다 꿈이야. 건강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좀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또 헷갈리시나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 알아차림 하는 것도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림 다른 거 아니에요. 아까 초기에 얘기했던 메타인지 생각하는 줄 생각하는 거 생각의 생각 인식에 대한 인식 그거 떠나서 아무런 명상도 수행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혼자 있을 때든 남하고 관계를 할 때든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일을 할 때 내가 뭘 하는지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사람이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사람,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사람. 그 소크라테스도 그랬잖아요. 내가 모르는 줄 아는 것이 진지의 시작이에요. 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게 뭐였어요? 무지의 지라고 했어요. 무지의 지. 이것도 메타인지예요. 일종의 메타인지. 이제 델포이 신전에 있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러는데 그걸 흔히 이제 철학적에서 무지의 지라 그러잖아.
무지의 지.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잖아요.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자, 이제 그 전까지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랐어. 그게 무지 상태예요.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게 진짜 무지한 상태인데, 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게 진짜 아는 게 아니고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뭐예요? 내가 무지하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게 진짜 아는 게 여기 하나 나타난 거예요.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무지에 질어서.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자신을 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그 순간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 그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뭘 하다가 다 꼬라박아 버리잖아. 말도 실수하고 행동도 실수하고 그 자빠지고 실수하고 사고 나고. 내가 뭘 하는지 모르니까 그게 이제 확대가 되면은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모든 게 그 무지에서 비롯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자기 반성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게 없는 거예요. 내 말은 다 맞고 남은 다 틀렸다. 그게 자기를 돌아보는 힘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금강경 마지막에 그 얘기죠. 모든 생각은 편견이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편견이다라는 걸 아는 순간 강하게 주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거기에서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고 들어주고 있는 그대로를 선입견 없이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걸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게 관자재예요. 관자재. 있는 그대로 보는 거. 보는 것이 스스로 있는 그대로인 거. 그게 관자재란 말이죠. 그래서 관자신경에서는 어떻게 관자재할까를 공부하는 거고 관자재를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조견하는 거고 조견을 해보니까 실체가 없더라 하는 게 다 공이더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파악한 색이라고 색성향 미척법이라고 했던 것이 다 헛거다. 그게 그런 건 없다라고 지금까지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야신경이 초기불교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일부 한국에 있는 이제 조계정 스님이었는데 어디 또 스리랑카하고 남방불교 갔다 와가 초기불교 수행하고 와놓고는 이제 반야신경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외도의 주장일 뿐이고 이건 불교가 아니라고 이런 글들이 지금 인터넷에 많이 올려져 있어요. 그것도 페이스북에도 있고 그것도 따르는 팔로우가 또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뭐 막 칭송을 하고 또 공방을 하고 막 이러는데 참 한심해요. 한심해. 그러니까 그거를 주장을 하면 끝까지 자기가 뭘 틀렸는지 얘기를 안 해. 자기는 무아를 뭔지 안 돼요. 그리고 계속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아를 안다면은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 댓글을 한번 좀 달아봤어요. 기본적으로 독해력이 부족하구나. 반야신경을 제대로 좀 읽어보시라고. 초기불교 했다니 산스크리트하고 빨리요. 그 원문을 좀 대조하면서 초기불교하고 대조해서 한번 읽어보시라. 주장을 하기 전에. 그리고 당신이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그렇게 대승 반야사상가들이 그때 당시에 부파불교 스르체부나 경량부 사람들을 소승의 무리다 라고까지 폄하했던 바로 그 주장을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데 당신이 알고 있는 초기불교가 진짜 경전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구사론이나 그쪽에 비바사론이나 그쪽에 뭐예요? 청정도론 같은 초기불교, 부파불교의 주석서에 근거해서 초기불교를 보고 있으니까 당신이 봤던 서적은 부파불교의 입장이지 초기불교가 아니다. 근데 지금 남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남방도 미얀마, 스리랑카의 사람들은 부파불교의 한 파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들은 대승불교를 취급을 안 하니까 우리가 정통이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중에 거기를 이제 남방불교에 관심이 있어서 수행센터에 갔다 온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남방불교가 정통이고 이제 반야부 경전이나 선불교나 이거는 뭐 불교도 아니다. 비불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불교의 뜻에도 맞지 않아요. 그런 보살이 깨달은 중생이라고 언어가 자체가 그렇잖아. 석가모니 부처님은 왜 부처님이 돼야 돼?
깨달으면 다 부처라 그랬는데 그 이후에 아라한이 되고 그 다음에 깨달았다고 이제 인정받은 사람들이 다 부처지 왜 부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것도 자기를 돌아보면 된다. 자기를 돌아보는 데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게 반야심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색적시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수로는 제가 참고로 이제 여러 서적을 참고해서 적어놨는 거니까 원래 이런 뜻에서 이런 게 나왔구나 참고하시면 되고 복잡하면은 그 일일이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그렇지, 그게 그냥 기능이구나 하는 게 알고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드러나는 현상을 인식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거기에 뭐 덧붙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 좋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저거는 좋은 것이다 싫은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인식하는 이대로라는 의미의 이대로 좋다라는 게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존내가 돼요. 그 그냥 존내라는 말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집착이 좋다 하는데도 애착하고 집착이 안 가고 그냥 좋은 거죠. 그게 이제 극락이라는 말을 하잖아, 불교에서. 진짜 즐거운 거는 좋다 싫다를 넘어선 그냥 좋은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 죽는 것, 이런 거는 그게 빠져있는 거고, 그냥 그 자체로 싫어할 이유도 없고, 뭐 그렇다고 애착할 이유도 없이 그냥 좋은 거예요. 노래 잘하니까 잘하는 거고, 보기 좋으니까 그냥 좋은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좋다라는 의미는 아무 일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자제하다는 의미예요. 자유자재하다는 의미에서 진짜 좋은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색성향 미첩부 안일이설신 이 시기에 장애가 없이 그냥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마음이 끄달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는 나를 돌아보면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보는 것이 비었다라는 이제 보살님 표현하신 것도 내가 거기에 선입견을 가지고 그거를 보고 들을 필요가 없이 그냥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수행을 하다가 보면 이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서 공부를 하면은 한때 어떨 때 보면 감각이 좀 무덤덤해져요. 특별히 좋은 것도 없고 특별히 싫은 것도 없고 특별히 무서운 것도 없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한 게 뭐냐면은 참선하고 나니까 놀라는 게 많이 없어지더라고. 순간적으로 뭐 겁나는 게 없어지고 막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뭐 힘든 일이 생겼는데도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겠지. 그냥 변화의 과정일 뿐이에요. 끊임없이 변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고 싫고가 있고 저는 이런 말도 안 믿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이제 대부분이 대립구도가 나오잖아요. 나쁜 놈하고 이제 정의의 주인공하고 그러다가 꼭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제 나쁜 놈들은 마지막 별을 받고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걸로 결론이 나는데 세상이 그래요? 그건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럼 또 새로운 나쁜 놈이 또 나타나. 이거는 끊임없이 계속돼요. 그거는 계속돼. 왜? 중생들의 세계는 그런 결론이 없어요. 하늘이 뭐 무심하지 그런 거 없어요. 하늘은 무심해요, 원래. 무심하고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엮어 나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에피소드를 거기서 끊으니까 결론이 해피엔딩이고 새드엔딩이 있는 거지 그런 엔딩은 없어요. 원래 삶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게 무상이에요. 무상이라는 말은. 그래서 좋은 것도 싫은 것도 그저 변해가는 것일 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중생의 세계는. 지금 전쟁과 테러와 서로 뭐 갈등을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 중생들이 탐진치가 남아있는 한 그거는 계속 반복될 뿐이에요. 그럼 수행자는 그런 탐진치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같이 끌려다니지 않을 뿐이에요. 도매금으로 이제 따라가지 않고 그 와중에서도 진흙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그게 수행자의 삶일 뿐이에요. 그냥 진흙을 통째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설법하는 대상은
이제 연꽃에 비유했잖아요. 물에 잠긴 연꽃, 막 물 위로 올라오는 연꽃, 이미 올라와가지고 활짝 핀 연꽃. 부처님은 누구를 대상으로 슬퍼했다 그래요? 활짝 핀 연꽃도 아니고 물에 잠긴 도 아니고 이제 막 올라오는 연꽃이.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듣고 눈 있는 자는 보라라고 얘기했을 뿐이고 어쩔 수 없어요. 그 부처님도 부처님 나라가 전쟁에 마가다국의 침을 받아 망해가는 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 어떻게 보면 슬퍼요. 그래서 연민의 슬픔과 자비 깨달은 사람은 연민과 자비의 그 눈물이 깨달음의 기쁨과 이런 게 함께 늘 있다 그러잖아요. 잔잔한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모든 걸 내려놓은 데서는 홀가분 함과 함께 그걸 아직도 모르는 중생들에 대한 연민과 자비의 마음을 보면 중생들의 그 아파하는 유마거사처럼 중생이 아프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항상 같이 있는 게 보살이고 깨달은 사람이 부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슬퍼 보이고 어떨 때는 아주 기뻐 보이고 그런 양면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요. 다 갖추고 있는 거죠. 아니 상태라고 하면 안 돼요. 공이 어떤 상태다라고 하면은 이미 공에 대한 공상이 들어가 버려. 그냥 모든 현상 자체가 실체가 없다라는 데서 그 인식으로 그냥 끝나야 돼요. 뭐 행복한 상태, 마음을 비운 상태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비운 상태가 공이 아니에요. 색성향 미처법이 원래 실체가 없다라는 걸 아는 것을 그냥 표현한 말일 뿐이에요.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는 아니에요. 그냥 그런 줄 알면 돼요. 그런데 현상은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이라는 건 없어요. 현상은 계속 변해요. 현상은 계속 변해. 근데 내 마음은 그 변하는 현상을 따라가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가 지속되는 게 공을 계속 알아차리는 거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 근데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이제 말을 하지만 그게 어떤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현상에 끄달려가지 않는 마음의 알아차림의 뿌라즈나 지혜. 그걸 공이라고 할 뿐이에요. 그 지혜가 공이에요. 지혜가 공. 뿌라즈나가 진짜 공이에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